자, 모의고사 2016년 실시했습니다. 2017학년도 6월이에요. 지문사 한번 있을까요? 5번 문제요. 5번 그림 가나는 적조의 분포를 48시간 간격으로 나타냈거든 했습니다. 8월 13일에서 15일 적조가 낀 장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적조의 분포 면적은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가 조금 어때요? 넓어져 있네요. 그렇지? 그래서 가가 넓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A 해역에서 플랑크톤이 양분했습니다. 적조가 뭡니까 하면 물의 질산염, 인산염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그 부영양을 통해서 적조 생물, 보통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인데요. 걔네들이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지면 뭐 광합성도 하고 뭐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으나 그런 것들이 결국에 물고기 아가미에 달라붙어갖고 끈적끈적해지면서 그 수생생물들을 많이 죽일 수 있고요. 또한 그렇게 플랑크톤이 왕창 번성한 뒤에 이놈들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걔네들을 분해하기 위해서 물속에 있는 산소를 또 다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의 부영양, 녹조이 보통 강에서는 녹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적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역 A에서는 플랑크톤의 양을 했습니다. 뭐 나름 나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조가 좀 줄어들었죠. 플랑크톤 양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물의 부영양화는 적조를 더 가중시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질산염, 인산염이 풍부한 일종의 폐수라고 해야 될 텐데요.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올까요? 축산 농가죠. 일반적인 공장에서는 뭐 질산염, 인산염이 나올 게 없습니다. 가축의 분뇨 이런 것들이 우리 부영양을 가중시킨다. 그래서 녹조, 적조를 많이 일으킨다 되겠다고요. 물론 햇빛이 따뜻하고 날 따뜻해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다른 질문? 다른 질문 16번. 16번 우리나라 지질 명소인 두 동굴에 대해서 ABC가 나눈 대화를 나타냈습니다. 하네요. 가를 보니까 어디 적혀 있습니까? 하면 제주도라고 써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주도라는 지명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신생대 화산지대죠. 특히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흘러가고 제주도 한라산 전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현무암질 용암이 고온이고 유동성이 크다 보니까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용암을 좀 식었어요. 좀 굳어졌는데 아직은 밑에 뜨거우니까 쑥 빠졌죠. 그래서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용암 동굴이 많습니다. 근데 이 용암 동굴 중에 여러 가지 용암 동굴이 있겠는데 그 중에 당첨을 지역의 용암 동굴은 굉장히 독특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용암 동굴에 종유석 석순이 있으면 막막하죠. 현무암에 무슨 종류의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가 뭡니까 하면 섬이잖아요. 바닷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이 풍화돼갖고 석회 물질들이 요 당첨 물질 위쪽에서 떨어져서 종유석 석순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유네스코 지질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조사가 70%도 다 못했어요. 그 넓은 뭐예요? 돈이 없어서 할 사람이 없어서. 반면 나 강원도에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강원도 백령동굴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강원도 태백이라든지 이런 쪽은 고생대 퇴적암 중에서 석회암이죠. 그래서 이 석회암이 화학적 풍화작용을 받은 석회 동굴이 있겠네요. 이게 바로 요 백령동굴이라는 게 석회 동굴입니다. 요 석회 동굴을 만들어지는 과정은 화학적 풍화이잖아요. 시오스, 탄산칼슘, 석회암이에요. 요게 물에 이산화탄소, 지하수가 섞인
지하수에 이산화탄소가 섞임. 그래서 탄산가스이 녹았어. 탄산수소 가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액큐어스 물에 녹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쉽게 내가 이게 석회 동물이죠. 근데 이 반응은 역반응이 나거든요. 역반을 통해서 이쪽에서 지하수가 똑똑 떨어지면서 이제 탄산가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종류석. 아래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석수. 그 둘이가 만나면 석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입니다. 당첨물 동물원 했습니다. 제주도니까 당연히 신생대 해야 되겠습니다. A만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두 동물에서는 종류석, 석순, 석주를 볼 수 있습니까? 했는데 다른 용암 동물이면 그러지 않았는데 이 당첨물 계열들은 이런 종류석 이런 성분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비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C, 두 동물에서 석회암 지대는 나만 가능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옛날에 여기 당첨물 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을 건데요. 분명히 양념 많아요. 자, 또 다른 질문 뭐일까? 19번 문제예요. 자, 토양의 입자 크기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는데요. 굵은 모래를 부피가 100ml인 시료관에 준비해봤고 있습니다. 농도가 100ppm짜리 납수용액을 용기에 충분히 담고요. 콕을 열어서 납수용액 200ml가 줄어들면 콕을 잠궜습니다. 유출된 부피와 납의 농도를 보아라 했습니다. 굵은 모래에다가 납이 있는 오염된 물을 넣고 유출된 놈을 봤어요. 그랬더니 유출된 놈의 부피는 114ml 그리고 납의 농도가 25ppm이라고 합니다. 반면 가는 모래는 했네요. 유출된 걸 보니까 108ml 그리고 납의 농도는 17ppm이라고 합니다. 유출된 놈이 보니까 이게 적게 유출됐잖아요. 그러면 이 가는 모래는 납을 좀 더 잘 흡수 또는 흡착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납을 흡착이 좀 더 많이 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굵은 모래가 상대적으로 좀 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굵은 모래 쪽은 물이 많이 나왔죠. 이해했어요? 지금 여기에 납이 있는 걸 200ml를 집어넣는데 114가 나왔어요. 그러면 86ml는 굵은 모래에 남아있는 빈 공간이 되겠죠. 굵은 모래의 공급의 부피는 86이 될 것이겠습니다. 그럼 가는 모래의 부피는 얼마 됩니까? 근데 똑같이 200ml 넣었잖아요. 100 하니까 92ml가 공급의 부피라고 쓸 수 있겠죠. 공급의 부피는 가는 모래 쪽이 좀 더 많았네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시료관에 잔류하는 납의 양은 그러니까 흡착이 많이 되어 있다. 여기에 잔류라고 할 수 있겠죠. 납의 잔류량은 가는 모래 쪽이 많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되겠나요? 그렇다면 납으로 오염된 해수가 토양에 유입됩니다. 납이 좀 더 넓은 범위로 잘 나가려면 뭡니까? 근데 굵은 모래는 잘 흡착하니까 좀 많이 퍼져나갈 것이고 가는 모래는 지들이 먼저 흡착을 해서 상대적으로 덜 나가게 해주겠다 되겠죠. 확산될 가능성은 가는 모래 쪽이 크다? 아니죠. 굵은 모래 쪽이 좀 더 멀리까지 퍼질 확률이 더 높다 되겠습니다. 이해되나? 그럼 가는 모래 이쪽에 사는 조개는 어떨까요? 이는 납을 많이 흡수했겠죠.
저 주비 보기가 맛이 안 땡길 것 같은데요. 되겠나? 뭐 맞아? TV 오버네요.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없어요? 어? 다 잘 맞췄어? 좋습니다. 수업 어떻게 하세요?